좋아요, 구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 드림 에센스의 우혜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이 또 떨어졌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5%가 바로 코앞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좀 이 그린 요정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지만 오늘도 좀 하락세를 이어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0년물 금리 조금 먼저 10년물 금리부터 좀 보시면요. 국채 금리 정말 많이 올라갔죠. 자, 파월의 매파적 발언 여파로 인해서 10년물 국채 금리 지금 5%에 육박했습니다. 4.99% 가리키고 있고 이게 2007년 이후 정말 최고치를 경신한 숫자입니다. 30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5.1%, 그리고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예요. 30년물도.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 5.16%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유가 급등, 금리 급등, 이런 악재성 재료들이 모여 있죠. 이번 주에 여러 위원들의 좀 비둘기파 발언들이 이어졌었잖아요. 오늘은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을 모두가 기다렸을 겁니다. 사실 이 파월 의장도 긍정적이긴 했어요. 고용이나 물가 둔화가 좀 점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두고 여전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증시에도 반영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 파월의 발언을 두고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해석을 하면서도 이 지금의 고금리 상황이 좀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이 11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90% 이상으로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파월 의장이 이 불확실성과 또 위험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언급한 점이 또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자, 중동 리스크 정말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 이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다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불안이 지속이 되면서 지금 유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WTI 같은 경우 보시면요. 배럴당 89달러 돌파를 했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90달러 돌파를 하면서 93달러 선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자,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고용이 여전히 이제 견조하다는 것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 과열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잖아요. 전주보다 13,000명 감소한 19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21만 명이었는데 좀 밑돈 수치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온 소식을 보면은 이제 해고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어서 좀 다음번 지표 발표 때는 어떤 수치가 나올지 우리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9월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는요, 전월 대비해서 2% 감소한 연율 396만 채를 기록을 했는데요. 예상치 이제 3.5% 감소보다 적게 줄어들었지만 9월 수치 같은 경우는 2010년 10월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이 모기지 금리가 8%까지 급등하면서 주택 매매가 조금 부진했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동 리스크 이야기를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지금 가자지구 병원 폭발을 계기로 해서 이슬람 문화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한 이 분노성 시위가 정말 크게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 미국 국무부가 해외 자국민들을 상대로 잠재적 폭력에 대비하라 라고 하는 전 세계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이제 잠재적 폭력 가능성이 있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서 해외 미국인들이 좀 주의를 기울일 거라고 이제 좀 권고를 계속 했는데요. 전 세계 보안주의보, 이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서운 그런 상황이죠. 미국 시민들이 관광객으로 이제 특히 많이 다니는 장소를 좀 주의하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인 이슬람이 지하드로에 로켓 오발로
발생한 사고라면서 이 공습을 계속해서 좀 부인하고 있지만 중동권에서는 이걸 뭐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폭발 주범으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동 리스크 너무 크죠. 거기에 금리 인상 또 금리 급등까지 시장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이어져 있고 또 파월 의장도 긍정적인 것 같지만 또 인플레이션 발언을 했죠. 이 실적 발표 시즌을 맞이해서 그래도 후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가장 큰 고민입니다. 곧 있을 이제 FOMC를 앞두고도 투자 전략 또 철저하게 세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혜진 전문가가 많이 이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건 거의 뭐 지뢰밭 지금 뉴스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오르고 유가 오르고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생각보다 지금 상당히 낮고 말이죠. 주택 판매도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내려가고 그래서 좀 안 좋은 국면인데 테슬라까지 말이죠. 이익이 많이 빠지면서 주가가 아주 엉망입니다. 네, 테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테슬라 지금 9.3% 하락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시간 외에서 10%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 정말 수년 만에 가장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가격이나 정책으로 영업이익률도 또 급감을 했죠. 뭐 시장 전망치도 하락했다는 소식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해서도 이 사이버 트럭이 생산 시작 이후에 뭐 1년에서 18개월 동안 상당한 플러스 현금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고금리 여파와 또 업황 전반적으로 우려가 지속될 거다 이런 부정적인 언급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오늘 테슬라 폭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주들의 흐름도 지금 쉽지 않은데요. 루시드도 4%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 니콜라는 그래도 조금 약하지만 좀 상승 마감을 했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도 6% 넘게 지금 폭락을 이어갔습니다. 뭐 하락이라는 표현보다는 급락, 폭락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은 지금 전기차주들의 흐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넷플릭스 어제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무려 16% 급등을 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분기 순이익 예상치를 윗돌고 또 신규 가입자 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오늘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3분기 가입자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876만 명 늘어서 총 2억 4,715만 명이 됐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3분기 가입자 증가폭 2020년 2분기 이후 최대 수치입니다. 자, 올해 상반기부터 이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 금지를 시행을 했잖아요. 이게 신의 한 수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그 계정 공유 금지에 대해서 반발이 많았었는데 성장세로 바로 돌아서면서 가격 인상, 가격을 좀 다운시키면서 계정 공유를 금지하겠다 이런 이슈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매출 증가까지 같이 오는 그런 상황이 보여졌습니다. 여전히 뭐 기업에 대해서 주가에 대해서는 좀 좋은 모습이죠. 이런 계정 공유 금지가 또 다른 OTT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TSMC 소식도 좀 전해드릴게요.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대로 지금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예상한 것보다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반도체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졌습니다. TSMC 이제 AI용 반도체에 대한 강한 수요에 힘을 입었죠. TSMC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AI 반도체의 주요 공급사입니다. 이 세계 경제가 지금 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서 자체적인 AI 관련 기반을 닦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 실적에는 이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모습이에요. 3분기 순이익이 2,110억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뭐 거의 9조 원에 가까운 금액인데요. 이런 금액을 기록을 했고 시장 예상치는
4억 대만 달러를 상회를 했습니다. 다만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4.9%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3만 호 공정이 적용된 애플의 아이폰 15가 9월에 발매를 시작을 한 것도 실적에 기여를 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 미국 정부의 강화된 이 대중 AI 반도체 수출 통제가 TSMC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이 TSMC에 대한 반도체 주문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좀 짚어줬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T&T도 지금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실적 개선이 됐다라는 소식에 6% 지금 급등 흐름을 보여준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를 웃돈 순이익 조정에 또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항공주 같은 경우는 뭐 연료비 상승, 전쟁 이슈, 또 이제 4분기 때 여행 수요가 조금 줄어들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3분기 실적은 이렇게 발표가 됐지만 4분기 실적은 또 어떻게 나올지 항공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요.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매크로적 환경이 정말 어렵고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살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또 증시팔과 함께 그 투자 전략 잘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여러 특징들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하나만 딱 꼬집어서 테슬라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이익이 떨어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앨런 머스크 그 개인에 대한 이제 리스크 여러 가지 말 때문에 지금 빚어지는 주가 하락이 지난번에도 있었고 이번에 또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비트코인으로 가볼까요? 시황 어땠습니까? 네, 비트코인 정말 굳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3,800만 원 선 지키고 있다가 조금 전에는 뭐 3,900만 원 선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3,890만 원 선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정말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이 SEC의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정말 갈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출시가 되면은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정말 급등을 하면서 가격이 급등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이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이 SEC의 승인을 받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는 지금 사람들도 있습니다. 승인할 확률이 뭐 90%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변이 없다면 뭐 승인을 할 경우에 정말 급등을 하면서 자금 유입이 될 거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소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알트코인 소식 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뭐 최근에 급등 흐름을 보였던 알트코인 이 오브스가 있어요. 오브스가 있는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 바이낸스의 코인이 상장을 하면서 급등을 한 모습이에요. 지금은 엄청 뭐 빠졌죠. 급등 상장한 이후에 급등 흐름 보이면서 지금은 다시 뭐 7%대 상승 흐름을 나타나고 있는데 바이낸스 상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한 예였습니다. 바이낸스 상장을 통해서 뭐 투자자들이 그런 호재성을 인식을 해서 매수를 한 걸로 보이는데 자, 지금 코인의 흐름들을 보시면 작은 일에도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주식이든 뭐 가상자산이든 우리가 다 성장성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 맞지만 코인 같은 경우에 대불장이 한번 지나고 폭락장 이후에 또 손실이 많이 생긴 투자자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슈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가상자산 시장인데 그럴 때일수록 투자자분들 더 신중을 기울여야겠죠. 어느 때보다 이슈를 더욱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야 될 때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